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시스템 경영공학과 20학번 김상준입니다. 저는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 1을 수강하고 있고 오늘은 타겟 논문수로 정했던 Tools Tutor Recall in Industrial Anomaly Detection 패치코어라는 논문을 리뷰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리뷰, 즉 소스 코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겟 논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컨클루전 이런 것들은 전에 찍었던 영상과 비슷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GitHub에 있는 오피셜 코드를 분석하는 것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부분에는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익스페리먼트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MVTech 어노말리 섹션을 가지고 어, 오피셜 코드에서는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지 논문과 대조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인트로덕션을 먼저 하고 다음 논문에 있는 메소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문에 있는 experiments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어서 그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파트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어, 소스 코드 구현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의 경우에는 그 모델은 패치코어를 모델로 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은 MVTech Anomaly Detection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보고서에는 논문과 동일한 세팅으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실행 환경의 경우에는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VS 코드랑 그리고 GPU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GPU 기종은 RTX 2060으로 3090보다는 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수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옆에 보이시는 그 코드 링크가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코드는 패치코어에서 저자들이 직접 임플레멘테이션을 한, 즉 오피셜 임플레멘테이션 코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석하고 실행한 방법은 이 요 코드 링크에 들어가셔서 우선은 코드 전체를 다운을 받습니다. 코드랑 그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미리 다운을 받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 VS 코드에다가 넣어 주게 되면은 그 세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GitHub의 Git 클론을 이용을 해서 이 킥 가이드에 있는 이 그 저자들이 올려놓은 코드를 따라가면 되는데요. 퀵 가이드에는 Git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의 터미널에서 그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짜여져 있는 코드 위에서 그 패치 코어가 어노멀리 스코어를 뱉어내고 그리고 클래스별로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이제 앞에서 메소드와 설명드렸듯이 소스 코드도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본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self.backbone이라고 해서 이제 패치코어 클래스를 정의하는 파트에 백본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본 to device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디바이스는 백본을 GPU에 올리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백본은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토치 비전과 TIMM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 있는 거가 그 저희가 쓸 수 있는 백본 리스트입니다. 밑에 더 있는데 좀 잘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알렉스넷, VGG, 레즈넷 등등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한 리스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 모델들은 전부 프리트레인드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는 백본을 선택을 해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피처 추출을 할 때는 이제 피처 어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어그리게이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피처를 수출을 할 때 중간 레이어에서 피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이 되었듯이 최종 레이어가 아니라 중간 레이어에서 이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layers to extract from 이라는 것에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넣어주거나 그 리스트 중에 인덱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치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패치를 만드는 과정은 클래스 패치 메이커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그 함수로 패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패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패치를 만드는 과정에는 파이썬의 unfold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unfold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 단위로 쪼개준 다음에 코드 아래쪽에 보이시는 리쉐이프와 퍼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패치를 독립적으로 알맞은 포맷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패치가 잘릴 때 이미지의 그 경계선 부분을 안 잘리게 하기 위해서 패딩을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프로세싱입니다. 프리프로세싱 역시 클래스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패치에서 나온 피처들을 저차원으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자면 인풋dim과 아웃풋di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dim은 그 들어온 피처의 디멘션이고 아웃풋dim은 저차원의 디멘션입니다. 패치에서 나온 피처들을 먼저 합쳐주는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 아웃풋 차원으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forward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서브 샘플러입니다. 피처 서브 샘플러는 그 샘플링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피처 서브 샘플러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덴티티 샘플러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샘플러라고 하는 것은 이 샘플링을 할 때 따로 특별한 알고리즘 없이 샘플링을 그냥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이 대표적인 것만 저장해서 메모리 효율화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쓰였던 것이 그리디 콜셋 샘플러입니다. 그래서 그리디 콜셋 샘플러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작동 방식은 논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뱅크입니다. 메모리 뱅크는 어노멀리 스코어.fit이라는 것으로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fit의 함수를 좀 보시면은 fit은 머지를 한 다음에 메모리 뱅크에 저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KNN을 위한 인덱스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제조하는 것은 nn method.fit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anomaly scorer입니다. self.anomaly scorer를 통해서 그 다음에 common.nearest neighbor scorer를 통해서 테스트 시에 서포트 셋과 거리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상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predict 함수가 이 거리 측정과 점수 계산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KNN 거리를 측정을 할 때는 워지를 한 상태에서 쿼리 디스턴스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쿼리 피처스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디스턴스 계산하는 과정을 넣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점수를 계산하는데 그 디스턴스들 간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점수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 VS 코드에서 돌린 것인데요. AURC를 출력을 해줍니다. 터미널에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셋을 다운을 한 다음에 서브 샘플링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을 하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계산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AURC, 풀 픽셀 AURC, 어노말리 픽셀 AURC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코드는 아웃풋 폴더에 이 결과들을 저장해주는 코드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아웃풋 폴더에 모든 클래스에 대한 AURC 매트릭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트릭 이 같은 경우는 MVTech 캡슐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은 AURC랑 평균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스 코드 분석이었고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패치코어는 코어셋 샘플링 방식을 적용을 해서 패치코어에서 패치 피처들을 샘플링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코어셋 패치 피처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특정을 합니다. 코어셋 샘플링은 KNN 방식의 단점인 느린 속도를 개선해주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패치코어의 아이디어고 이러한 패치코어는 MVTech 데이터셋, MSTC 데이터셋, MTD 데이터셋에서 기존 방법들 대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로우샷 세팅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패치코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어노말리 디텍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말리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정상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딥러닝 측면에서 본다면 정상 데이터를 가진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정상 데이터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그런 태스크가 바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의 경우에는 제조업, CCTV, 그다음에 의료 영상 등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바이스드라고 하는 것이 이 x와 y가 주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를 찾는 것이 슈퍼바이스드인데 이 슈퍼바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습을 할 때 정상과 비정상의 라벨링이 전부 다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정상과 비정상의 라벨링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학습하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임밸런스 프로블럼이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 임밸런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서 학습 및 평가를 할 때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모델의 경우 정상 데이터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을 끝내고 테스트를 할 때 아무래도 정상 데이터가 더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로 정상 이미지라고 판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반대의 경우에도 비정상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거의 비정상으로 탐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습할 때 정상과 비정상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Semi-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의 경우에는 정상 샘플만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에는 비정상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데 시간과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어, 어느 경우에서든 이 오차율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면 제조의 경우에는 불량품이 뭐 몇천 개 중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데이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입니다.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은 데이터가 정상 샘플로 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벨이 따로 없이 모든 샘플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Cold Start Problem입니다. 이게 논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문제인데요. Cold Start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이미지는 쉽게 획득할 수 있지만 비정상 이미지를 얻기 힘들 뿐더러 모든 예상 결함 변형을 완전히 라벨링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많은 산업에서 정상 이미지는 쉽게 얻을 수가 있지만 비정상 데이터는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비정상 이미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비정상 이미지에서 어떤 종류의 결함이 발생했는지를 전부 다 라벨링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변형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스크는 이러한 Anomaly Detection은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즉 OOD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OOD라고 하는 것은 정상 이미지 분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샘플을 찾고 그것을 어노말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분포에서 결함을 찾고자 할 때 이 정상 분포에서 결함을 찾을 때 미세한 결함부터 큰 결함까지 다양한 종류의 결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결함 때문에 이 정상 분포에서 결함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에 제시된 그림입니다. 이 피겨 1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패치코어를 산학 결함 오픈 데이터셋인 MVTech Anomaly Detection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나타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주황색 선은 그림에서 결함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단위가 아니라 픽셀 단위로 결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미지 내에서 결함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 주황색 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이미지에서 결함인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안쪽에 이제 파란 색깔이 있고 바깥쪽에 오렌지 색깔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파란 색깔에서 오렌지 색깔로 갈수록 비정상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비정상 데이터, 비정상 이미지별로 다양한 결함이 존재하는데 패치코어를 사용하면은 정상 이미지만을 학습을 해서 결함을 잘 잡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드 파트에서는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한 패치코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패치코어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트레인 데이터로 프리트레인 인코더로 먼저 트레인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한 다음에 코러스 업샘플링을 통해서 대표성을 지니는 패치를 뽑아냅니다. 그런 뒤 메모리 뱅크에다가 이 대표성을 지닌 패치를 어,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 테스트에서는 이미지에서 메모리 뱅크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메모리 뱅크에 들어가는데 이 메모리 뱅크 안에 들어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테스트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테스트가 인코더를 거쳐서 메모리 뱅크에 가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추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로컬 레벨 피처스에서 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N은 학습에 쓰이는 정상 이미지를 말합니다. XT는 추론에 쓰이는 정상 그리고 비정상 이미지를 뜻합니다. 파이는 이미지넷에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 x파이를 파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xi라는 어떤 이미지에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미드레벨을 이야기했었는데 파이에서 모든 레이어를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중간 레이어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레이어에서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레이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피처 맵의 크기인 C', H', W''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테이션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레이어에서 피처를 뽑음으로써 receptive field가 더 넓은 상태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간적 위치마다 노이즈를 줄이고 로컬 스무스니스를 높이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Adaptive Average Pooling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웃의 정보를 일부 반영한 채로 피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두 개의 Intermediate Feature Hierarchy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다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미드 레벨의 레이어를 두 개를 선정을 하는데 그것이 연속된 두 개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사이즈를 하나를 맞춰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컨캣을 해갖고 사이즈를 맞춰서 더 계산을 해주고 그거를 플래튼을 해서 코어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패치가 코어셋에 많이 쌓여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패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셋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대표성을 지닌 패치만 가져가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알고리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은데 우선은 메모리 뱅크를 전부 다 비워놓은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는 알고리즘 바로 밑에 있는 M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의 샘플을 넣고 그 샘플과 가장 멀리 있는 샘플을 골라서 메모리 뱅크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서 메모리 뱅크에다가 대표성을 띠는 패치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논문에 제시된 그림은 코어셋과 코어셋에서 서브 샘플링한 결과를 위아래로 비교합니다. 보시면은 위쪽이 이제 그리디 코어셋이고 아래쪽이 랜덤 샘플링입니다. A는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B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렇고 빨간 점이 이제 파란 점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데 파란 점은 패치 피처입니다. 그래서 파란 점으로부터 빨간 점이 선택이 되는데 결국에 이 분포를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그 랜덤 샘플링의 경우에는 이 빨간색 점들이 굉장히 뭉쳐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논문에서 제안했던 이 그리디 코어셋 서브샘플링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르게 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어셋이 형성된 상태에서 테스트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트레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코더를 거쳐서 로컬리하게 패치 피처들을 뽑아냅니다. 이때 테스트 이미지도 패치 형태로 들어가면서 원래 메모리 뱅크 안에 있던 패치들과 거리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계산한 뒤 다른 트레인 패치들과의 거리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코어셋 샘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중치가 더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샘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샘플은 비정상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트레인 패치들과 가깝다면 그 패치가 거리가 좀 멀더라도 거리가 약간 상쇄가 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총 3개로 그중 MVTech Anomaly Detection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MVTech Anomaly Detection 데이터셋은 총 15개의 하이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5,354장, 테스트 이미지는 그 중에서 1,725장입니다. 각 하위 데이터셋은 정상 이미지만 포함된 학습 세트랑 정상과 이상이 같이 있는 이미지인 테스트 셋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데이터셋은 Product Specific, 즉 제품 단위로 구성이 되며 다양한 결합 유형과 GT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포함합니다. 이때 GT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는 인트로덕션 때 언급했던 세그멘테이션, 즉 영역을 찾는 데 필요한 정답 데이터셋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크기는 256by 256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224by 224로 센터 크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마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미지가 정상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셋인 MTD입니다. Magnetic Tile Defects인데요. 총 이미지 수가 925장, 테스트 이미지 수가 392장입니다. 논문에서는
콜드 스타트를 적용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콜드 스타트를 적용했다는 말은 이상에 대한 어떤 라벨링을 따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조명 조건과 해상도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는 패치코어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인 MSTC 미니 상하이 텍 캠퍼스에서 촬영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얘는 데이터셋이 산업이 아닌 분야의 데이터입니다. 비디오 프레임에서 만든 것인데 학습과 테스트 영상 프레임의 5장 중 한 장만 사용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12개의 장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학습 데이터는 정상 보행자 행동만 포함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비정상 행동도 포함됩니다. 전처리를 보면은 256 by 256으로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얘 역시 콜드 스타트를 적용을 해서 비정상에 대한 라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지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먼저 이미지 단위에서 이상 탐지를 평가할 때는 AUROC를 사용합니다. 각 이미지에 계산된 어노멀리 스코어를 가지고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에 MVTech AD 데이터셋은 클래스별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평균을 매기게 됩니다. 세그멘테이션 퍼포먼스를 계산을 할 때는 픽셀 단위의 AURC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프로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이 두 개를 평가지표로 사용하는데 픽셀 와이즈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각 픽셀별로 AURC를 계산합니다. 프로의 경우에는 연결된 결합 영역 단위로 이상 예측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면은 MVTech Age 데이터셋에서는 다른 모델들, 스페이드나 패치 SVDD, 패딤 이런 애들보다 패치코어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DC, MTD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 픽셀와이즈 AURC랑 그냥 AURC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패치코어가 앞에 나와 있는 기존 모델인 뭐 간노말리, 1NN, 디퍼넷, CAVGAR, 스페이드, 패딘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그림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 그림은 MVTech AD 학습 데이터의 비율, 개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가장 왼쪽은 패딤, 패치코어 10, 스페이드의 디텍션 AURC 성능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가운데는 세그멘테이션 AURC 성능을, 오른쪽은 세그멘테이션 프로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생각해보면 패치코어에서 코어셋 샘플링을 할 때 코어셋 샘플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표성을 지닌 패치만 가져가는데 그 자체가 로우샷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전체 중에서 대표성 있는 일부만 선택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로우샷 실험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